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질문이 많아요. 이제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 사교육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 써놓고 무슨 사교육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단 문해력이 낮아서 사교육도 잘 못 활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사교육은 여기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교육은 일단 뭐 어떤 기능이 크냐면은 타가의 개념이 되게 커요.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딱히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학원에 무턱대고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요. 웃긴 게 뭐냐면은 뭐 배추 한 단을 사면서 이렇게 따져보면서 학원은 그냥 보내요. 왜 보내는데 좋대, 이거예요. 옷을 하나 사면서도 뭐 다 따져보면서 좋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잘못을 활용해 놓고, 왜냐면 저는 우리 딸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일러스트에 관심 있다, 이런 거 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배워야 돼. 학교에서 배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예체능에 관심이 있다, 당연히 학교에서 안 배우죠. 그건 당연히 다 전문가한테 돈 주고 배우죠, 그거는요. 왜냐면 여러분 공교육이라는 거의 한계는 명확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방대한 거를 다 자세하게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냥 여유가 되면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그거예요. 요 정도 돈을 투입했으니까 얘가 이만큼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요. 이것조차도 요행이에요, 요행. 예? 상위 1% 학생들 사교육 받는다니까요. 뭐랄까 부정적으로 무조건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사교육은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부정적이면은요. 예를 들어 사교육 중에 좋은 게 하나가, 제가 요즘에는 이제 사교육 스타트업이 되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스타트업도 교육 스타트업이라 그러지 뭐 사교육 스타트업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공부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놀이라는 업체가 이제 대교에서 인수한 수학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수학을 게미피케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게미피케이션. 그래서 애들이 되게 하면서 재밌어해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성공해서 한국으로 좀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학교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 놀이 모델을요. 우리나라는 이건 학교에는 없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제 놀이를 뜬금포로 말하냐면은, 절대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포자예요. 수포자는 이제 이 시대에 거의 사형 선고예요. 수 모자까지는 돼요. 수학 못하는 자는 돼도 그건 괜찮은데, 수포자는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안제가 놀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테크놀로지랑 교육이랑 합쳐진 케이스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가 많아요.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나중에 수학 관심 있으면 그런 거 보낼 거예요. 왜? 걔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수학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배워요? 내가 여유만 되면 배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은, 그거는 뭐, 왜냐면은 저는 나중에 학원을 보낼 거거든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학원요? 예? 제 학원 왜 보낼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쉬려고. 저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막 사교육을 막 스케줄을 짜고 막 10시, 6시부터 12시까지 그런 건 죽어도 안 하죠. 뭐가 좋은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태권도는 사교육 아니에요? 발레는 사교육 아니에요? 다 사교육이에요. 공교육 외를 사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집합을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학교는 한계라는 게 명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교 여기 교직원분 손 들어보세요. 교직원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높게 들어보세요.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교육에서 선생님이지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애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사교육의 순기능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쁜 건 이미 우리가 다 잘 알죠? 여러분이 안 시키면 땡이에요. 순기능.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선생님이에요. 그 어떤 학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주에 텍스를 다 추적해봤어요. 텍스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텍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랑 매칭해보니까 어떤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어떤 반 출신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 밑에 있었냐가 아이들의 미래를 싹 바꿔버렸어요. 근데 공교육에서 만약에 그럼 어때요? 내가 선생님 거지 같은 선생님 만났어. 그럼 걔 인생 망한 거예요? 사교육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요. 선생님들도 몰라. 이런 거 책을 안 읽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거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유명인은 아이들한테 새벽에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독려하고 안 하면 애들한테 훈계를 해요.
의지가 없다고. 미친 소리예요. 그런 거 따라서 시도하는 애는 어때요? 낭비인 거예요, 그 시간을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냐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가요. 그래서 올바른 사교육 업체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경쟁력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이게 what 문제인지, how 문제인지, why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여기에 핵심이 what, 어떤 걸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왜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건지가 다 위상이 달라요. 근데 사교육은요, what 문제가 아니에요. 사교육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훨씬 중요하죠. 이걸 또 하나 내려가면 수능 상위 0.1% 아이들도 사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좀 덜 맞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되게 전략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타성과 관성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내 학교 선생님과 혼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심으로 듣습니다. 왜냐면 제가 완벽한 공부를 썼듯이 강의를 듣는 거는요, 기억과 아무런 거의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해와 상관이 있어요, 이해. 그래서 강의를 듣는 시간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쑥 갔다 쑥 사라져요. 근데 이제 상위 0.1%는 좀 약간 애들이 스스로 약간 메타인지가 높아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과연 어렸을 때는 애들이 학원 가는 건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공부를 잘 하셔야죠. 당연히 애가 지금 특성이 어떻고 애 상황이 어떻고 또 교양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어떤 거고 제가 예를 수학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이 뭐라 그랬죠? 암기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감이 되게 높아요. 이제 수학은 되게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아, 수학을 놔두니까 애는 좀 얘가 너무 자신없고 힘들어하니까 이걸 놓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붙들고 하는 공부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 공부예요. 얘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되게 거의 저희의 시간에 거의 한 9할은 수학을 얘가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에 수학을 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자기 효능감, 학교에서 뭐 단원평가를 했을 때 성적 계속 안 나오면 효능감이 떨어져요. 이거를 붙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활용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효율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우의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냥 그 재미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교육이 왜 장점이 그 공교육보다 압도적인 게 재미예요, 재미. 근데 여러분이 막 쑤셔 넣으니까 막 애들이 그 질리는 거고 여러분 돈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완벽한 공부법을 썼잖아요. 신박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거를 왜 학교에서 안 알려줬을까? 저희가 무슨 뭐 어디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논문을 이게 팍 해가지고 뽑아낸 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계속 학문이 발전하고 훨씬 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는데 그거를 공교육이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늦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학업에 무조건 좋다는 것이 이미 판가름이 났는데 그럼 애를 학교 수업을 되게 늦게 해야 되잖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 유명 회사, 잘 나가는 회사, IT 업계 대표 회장이 자녀 2명을 다 미국의 명문대에서 자퇴를 시켰어요. 코딩을 배우는데 뭘 대학교 다닐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냥 따로 공부해요, 그냥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럼 그 친구들도 이제 따로 코딩 배우고 그거 다 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거 방송 보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다 사교육이에요. 돈 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있고 뭐 광고비도 1원이든 나가든 나가 다 사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교육은 그거예요. 돈이 많이 나가는 교육.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면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옥석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공교육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게 또 담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 딸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학교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